그럴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됐죠.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한 10,000보 정도를 걷는 분들이 평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대략 10,000보를 걸은다고 할 때 최소한 1억 5천 보에서 3억 보, 2억 보 이상을 걷습니다. 사실은 관절염을 병이라고 한다면 병이 없는 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평생을 2억 보 이상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관절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단순하게 걷는 것만이 아니라 쪼그리 앉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 많은 그런 자세가 다른데 놀랍게도 이 자세에 따라서 무릎에 걸리는 압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서 있을 때는 그냥 양쪽 무릎이 2개니까 반 정도의 이제 하중이 걸린다면 이제 걸을 때는 한 70% 정도 무릎에 부담이 가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무려 5배의 힘이 걸리고 그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동작이 있죠.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도 환갑이 넘은 노인들이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동작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과 일본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승신 씨가 60kg이라 그러면 산에서 아까 내려올 때 아팠다랬는데 그렇죠. 그러면 300kg이 여기에 그럼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진료실에 참는 분들이 등산을 하고 내려올 때 너무 아프다. 한 60kg의 그 분이 계단을 내려가거나 등산을 하고 내려올 때는 한 300kg 정도의 무릎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는 어떤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의 별명은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입니다. 이 관절은 충격을 흡수하는 아주 특수한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아끼려고 안 쓰면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자세가 무릎을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주의를 하되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절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이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이 이제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 좀 엑스레이를 가끔 무릎을 보셨어요? 보면은 둥그런 뼈와 평평한 그 뼈로 이루어져 있죠. 좀 도무지 이렇게 맞지가 않는 조합이에요. 근데 그게 떠 있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뼈를 싸고 있는 이제 그 관절 연골, 그 관절 연골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다. 2억 보 이상을 걸어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하는 아직까지도 신비의 어떤 조직이죠. 그래서 이런 관절 연골이 있고요. 그 관절 연골과 이름이 유사하지만 중간에 삼각형으로 끼어 있는 연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반월상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반월상 연골입니다.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중앙에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 인대를 통해서 불안정해 보이는 뼈가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각각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관절 연골의 놀라운 신비는 아까 2억 보 이상을 걸어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스펀지처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무릎을 보호하지만 딱딱하고 미끄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얼음에다 얼음을 넣고 밀었을 때보다 10배가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관절 연골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생기는 거죠. 여기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이 하늘색이 이 연골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좀 기능이 조금 다르죠. 요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체중을 많이 분산시키는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요 기능이 안쪽에는 한 체중의 2배, 바깥쪽에는 한 3배 정도의 체중을 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돼서 찢어졌거나 기능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계단을 내려간다. 한 300kg 정도의 하중에 200kg 정도의 하중을 분산할 만한
게 없이 관절 연골에 부담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공신, 관절염을 예방하는 이 반월상 연골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대입니다. 인대는 흔들거리는 어떤 무릎이 이제 불안정한 걸 흔들거리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 손상을 당해서 무릎이 흔들거리면 그 다음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고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그런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대의 안정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중요한 어떤 관절 연골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이제 슬슬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조절해야 되겠느냐, 관리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체중입니다. 아까도 관절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체중에 비례해서 압력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60kg의 분이 계단을 내려갈 때 300kg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중을 3kg를 뺀다면 15kg 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약이나 주사보다 먼저 체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씬한 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체중을 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최근에 이제 체중이 많이 찌고 뚱뚱하고 그것 때문에 무릎 통증이 왔을 땐 체중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의료진들이 333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석 달 동안 3kg를 빼고 석 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대략 무릎 통증, 과체중 때문에 오는 무릎 통증의 3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kg를 빼는데 석 달이 걸리는 거고 그 뺀 3kg를 석 달 동안 유지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세한 운동의 설명은 후에 이제 운동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안 먹고 빼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항상 중년의 나이 때 살을 빼라 그러면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뺐던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굶어서 살을 빼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포도당이 근육에 있습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에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좋은 포도당을 이제 머리하고 심장이 쓰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근육이 위축이 오고 관절은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아주 내 몸에 좋은 약이 되는 좋은 운동을 하고 땀을 내서 살을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주변에 근육을 키워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가 없으면 잇몸을 튼튼하게 해야 음식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여러 번 부담을 갖게 되면 조금씩 무엇이 망가지죠. 망가질 때마다 다 그거를 뭐 수술이나 아니면은 아주 고가의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바라봐야 될 게 잇몸을 키워랍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국보급 선수 있죠. 이상화 선수. 최근에 건강 상태가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무려 7, 8년 동안을 정말로 힘든 연골 손상과 회복 불가능한 추벽증후군이라고 하는 관절의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 신기록과 금메달을 따냈죠. 아마 그분의 별명이 꿀벅지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만큼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손상이 돼서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개선하고 좋아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성질환인 관절염을 지키는 주치의는 본인 자신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운동을 하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